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숫자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예, 숫자들이 60, 29, 4,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숫자 4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 배당하면 보통 1년에 한 번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배당은 분기 배당도 있고 반기 배당도 있고 연말 기말 배당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분기 배당, 즉 1년에 4번 받을 수 있는 분기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4라는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분기 배당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분기 배당이 늘면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다양해질 수 있겠죠? 예, 배당금 지급 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급 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이 배당락일인데요. 이날 이전에만 주식을 매수하면 누구든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배당락일 이후에 매수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주식을 예. 매수하면 당일 주주 명부에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일 뒤에 주주 명부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배당일 기준일 2일 전이면서 배당락일 1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말 배당을 보통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연말 증시 폐장일 전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해외 증시에서는 반기, 특히나 분기 배당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요. 배당 투자 포트폴리오 잘 짜면요. 매달 이 월급처럼 배당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분기 배당을 하는 사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참고로 6월 28일 수요일까지 매수하시면 분기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변화인 것 같은데 어떤 예. 종목들이 생겨났을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당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분기 배당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 배당도 하지 않는 기업들이 사실은 꽤나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주 친화 정책을 갖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는데요. 네. 리츠를 제외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그리고 신한지주, KB금융, SK하이닉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포스코홀딩스, 효성 ITX 등의 20개 종목이 지금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요. 올 들어서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분기 배당을 결정을 하면서 이로써 4대 금융지주는 모두 분기 배당을 한다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도 하반기부터는 분기 배당 지급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번 받으나 나눠 받으나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4,000원을 받아요. 우리가 네. A라는 기업에서 그거를 나눠서 1,000원씩 받으면 네. 그게 그거 아닌가, 조삼모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좀 파악을 해보고요. 어떤 게 나에게 맞는 투자인지 자금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고려할 게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리 효과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주가 특히 분기 배당주는 1년에 4차례 배당금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규칙적인 현금을 이어갈 수 있고요. 배당금을 예를 들어서 1분기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또다시 배당을 받게 되거나 투자를 하게 되면 복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는 건데 배당락일이 지나게 되면은 일단은 증시에서 배당한 만큼 좀 빠져내려가게 되는 그런 디스카운트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배당 기업들은 특히나 이제 배당락 이후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한 상황들을 펼쳐지게 되는데요. 분기 배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일에도 주가 하락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부분들이 대다수 일어나고 있고 시장 상황에도 영향을 적게 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주가 안정성 측면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주주들에게는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를 확인한 주주들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긴 기간 동안에 주주들은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 특히나 연말에 배당금이 4월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5월에 또다시 혹은 6월 1일자 뭐 이런 식으로 1분기 배당금을 받는 주주들이 생기는데 연달아서 돈을 받다 보니까 좀 보너스를 받는 그런 기분은 덤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좋은 점만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주의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언제든지 주의점은 있습니다. 통상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좋고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우량한 곡들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도 높다고 장기 투자하기 좋다고 전문가들은 흔히 꼽곤 합니다. 주주에게 유리한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주 가치에 대해서 제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게 사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예.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요즘에 환영하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분기 배당도
말 그대로 배당이라는 점이겠죠. 배당을 반드시 법적으로 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기업의 사정이 나빠지면 배당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요. 분기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이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액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배당금만 보면서 투자하면서 배당액으로 어떤 생활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을 꾸준히 하는 기업들은 기업이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좋은 기업일 수 있는데 바꿔 얘기하자면 해당 기업들은 이미 산업의 성숙도가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성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건데요.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해보자면 이익 기여도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이익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서 배당을 받는 금액보다 주가 하락폭이 커지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다면 배당도 적어지고 주가 하락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상승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타업종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예.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서 조금 소외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분기 배당 종목 가운데 성장성과 배당 성향이 좋은 종목들을 길러낼 수 있는 안목이 뭐 뻔한 얘기지만 필요할 테고요. 특히 투자자의 성향, 자산의 쓰임, 자산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기업을 선정하고 포트포리오를 탄탄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